안녕하세요, 햇게터입니다. 미용을 10년 넘게 하면서 매출을 잘하는 디자이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시술 제한은 어려워요. 고객에게 제한하는 것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 의도를 담아서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저희는 매장에서든 누군가에서 의도를 담아 말하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고객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쟁이였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하고 적용해 제 매출 2천을 찍게 만들어준 상담법이 있는데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대화를 이끌어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매장에서 제품 반품을 원하시는 여성 고객님이 오셔서 일주일 전에 여기 가방을 샀는데 반품을 하려고요 라고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직원은 네, 반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일 잘하는 직원은요, 네, 고객님 가방은 고객님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하셨을까요? 이렇게 먼저 공감을 먼저 해주고 니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성 고객님은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수납 공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을 잘하는 직원은 이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 여성 가방은 패션과 같이 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방 수납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우아함과 세련됨이 떨어질 수 있고 물품이 클수록 어깨와 손이 결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파우치와 책 한 권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연예인 누가 광고를 해서 20대 여성분들에게 지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처럼 세일즈 상담의 핵심 맥락은 세 가지입니다. 공감, 니즈 파악, 제안입니다. 이것을 선생님들도 매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상담화법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감성 멘트입니다. 매장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이 새로운 공간에 처음 온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긴장이 돼서 경직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내성적인 고객님이 긴장과 경직이 되어 있다면 디자이너와 상담을 할 때 제대로 말을 못하고 디자인이 진행이 될 수 있어 나중에 매우 불만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직되어 있거나 긴장이 풀어지도록 작은 유머를 사용하거나 감정적인 멘트를 사용해 친근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성 멘트는 제가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성적인 고객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저는 첫 번째 부분인데 처음 오신 거라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말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스 세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면 처음에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시작해서 어려운 부탁까지 가는 것이 승낙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사람은 한번 흐름이 예스 쪽으로 이어지면은 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속에 벌써 7월이네요.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진 않으세요? 등 예스 세트를 쌓아둔 다음에 이번 시즌에는 더워서 가볍고 트렌디한 슬립펌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경계를 허문 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심리 기법들을 미용에 적용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공감과 신뢰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객 간의 공감이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 새로운 반을 배정을 받았다면 나와 비슷한 친구들을 찾게 되고 그 찾게 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 미용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 M자 탈모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남자 고객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예약하는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이 M자로 고충을 겪고 있는 디자이너다 라고 한다면 같은 사람이구나 동질감을 느끼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은 폭넓은 종합병원보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허리 전문 병원을 가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고객은 언제나 나의 고충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상담할 때 이런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싼 물품의 경우에는 이런 고객님들 간의 공감과 신뢰성을 쌓는 경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상품의 단가가 높은 물건일수록 고객의 공감과 신뢰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살 때 저희가 네이버나 유튜브 등 검색을 많이 안 하고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나 집을 산다고 하면은 가격이 높은 물건이라 내가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설득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공감과 신뢰성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적용해 미용적 예시를 들어볼게요. M자 남성 고객이 처음 매장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보자마자 가르마 펌 하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겠죠. 신뢰성을 높이는 예스 세트는 고객의 문제에 공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자로 인해서 고민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머리 숱이 적어서 모양을 만들기 어렵지 않으세요? 아침에 머리 손질을 하고 바람이 불 때 머리 모양이 흐트러질까 걱정이 없으신가요? 라고 예스 세트를 먼저 쌓아둔 다음에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자로 겪으신 분들이 모양 잡기 힘들고 숱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편인데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손질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르마 펌 스타일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의 상담학번 세 번째 단계인 마무리 제안을 한다면 강력한 설득을 갖춘 상담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도 제안이지만 고객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공감과 신뢰성부터 만들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 다녀보지 않고 개인 매장에만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이번 달 목표 매출을 달성하자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온 건 선생님이 노력을 안 해서예요. 라고 결과에 대한 탓만을 하지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해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미용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외롭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성장을 하고 싶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